전 세계 해상 운송 업계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연간 11억 톤이랍니다. 어마어마하지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선박 연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고요. 선박에 적용되는 친환경 기술들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 혁신 기술 개발 사업 통합 사업단을 만들어가 앞으로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쓸 거라던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춘범 친환경 선박 혁신 기술 개발 사업 통합 사업 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친환경 선박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이번에 친환경 선박 혁신 기술 개발 사업 통합 사업단이 이제 출범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통합사업단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게 이게 지구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네. 근래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빨리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갖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이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었고요. 네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를 만족하기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자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2,540억 원을 지원하는 이런 통합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통합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요. 네네. 이런 기술개발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 또한 수행되는 과제들의 성과를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예. 전화기 감이 좀 먼데 혹시 스피커폰으로 하신 거면은 스피커폰은 아닌가? 아닌가요? 예. 조금만 조금, 이제 괜찮네요. 수화기를 조금만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요. 지금 이제 통합사업단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됐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아마 통합사업단에서 이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IMO가 이제 국제해사기구 이제 약자인데요. 네네. 그 금세기 말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08년 대비 70% 이상 저감하는 규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네네. 네, 단기적으로는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 EEDI라는 에너지 효율 설계 기술을 적용해서 2025년까지는 2008년 대비 30%, 네네. 2030년에는 2008년 대비 50%를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운항하는 선박도 EEDI하고 유사한 EEXI라는 기존 선박의 에너지 효율 기술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건 좀 더 급하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새로 건조되는 선박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탄소 집약도 지표 적용도 하게 됩니다. CII라고. 이것도 내년부터 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항을 하면서 얼마만큼 기름을 쓰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를 계측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등급을 갖다 5단계로 부여해서 하위 등급 선박들은 운항 제한 또는 중지 조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퇴출되는 결과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IMO 환경 규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름을 안 쓰는 선박인가? 아니면 기름을 효율적으로 쓰는 선박인가? 뭐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유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중유를 쓰고 있는데 이 중유를 쓰면서도 선박 설계를 잘 해서 중유를 적게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EDI라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는 게 25년에는 30%, 그 다음에 30년에는 50%,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LNG 추진선이 대세가 돼 있는데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 뭐 최대 한 2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로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조치들을 IMO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기존 선박에 비해서 아주 얼마나 적은 겁니까? 현재 그 친환경 선박이 나온다면요. 네네. 예. 뭐 얼마 줄어들 것이냐는 질문에 답드리면 최고는 100%입니다. 아예 탄소 배출이 없는 거죠. 이렇게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제품들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탄소 배출 제로가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LNG가 대세 아닙니까? 그 그렇죠. LNG를 쓸 경우에도 LNG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도 본 사업에서 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대비 7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수소 선박 얘기도 나오던데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할 때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수소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예. 저 중유나 LNG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결국은 대형 선박에 쓰기에는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현실적으로는 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중대형 선박에 수소가 적용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이냐면 우선은 이제 기술력 확보를 통해서 상용화하는 거. 예. 그리고 이 상용화된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기술도 선점하고 시장도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탄소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수소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소형 선박 아니면. 그래서 이런 연료를 쓸 수 있는 기자재 개발이 먼저 필요하고, 이런 기자재 개발이 됐을 때 육상 시험과 해상 실증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선주사에게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개발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없던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뭐 시제품도 나오겠지만 그 뭐 대량 생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실험도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는 이제 LNG 관련된 연료 공급 장치, 그리고 LNG를 넣어줄 수 있는 LNG 벙커링, 이런 시험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육상 시험을 하고, 또 해상에서는 탑재해서 이제 해상 실증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실증선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하던데, 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기술자문위원회는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잡아가는 중요한 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O 규제는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선박 운항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COP라고 하는 유엔 기구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곳에서 제안된 거는 선박 운항에 사용하는 연료를 채굴한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고 이송하는 것까지 전 과정에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에 따라서 어떤 연료가 선박 추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계, 그다음에 해운산업계, 기자재산업계, 영국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수렴된 의견으로서 개발되는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이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분들도 계속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겠네요. 워낙 뭐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니까 말이죠, 그죠? 그렇죠. 해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봐야죠. 그래요.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는지 질문에 답하기 참 어렵군요. 어렵죠?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도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금 현재 세계 1위 이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고가의 선박 기자재, 예를 들어 갖고 LNG 화물창이나 그 다음에 메인 엔진 등의 그 아주 중요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해외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갖고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형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기자재 국산화및 기술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기술 개발부터 실증 탑재까지 또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해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해야 된다는 게 목표이고 네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선해양 산업의 1위 이상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실 일이 많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춘범 친환경 선박 혁신기술 개발사업 통합사업단장이었습니다.